진짜로 좀 망한 사례가 있나요? 일단은 제가 망했어요. 영원한 제품과 영원한 서비스는 없습니다. 김밥천국의 설렁탕은 8,000원이고 설렁탕 전문점은 12,000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설렁탕 먹고 싶을 때 어디 가세요? 김밥천국이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긴축재정이신 거고요. 대표님 직업이 이제 훈수 두는 거잖아요. 훈수 정말 잘 두시는데 그러면 가장 자주 두는 훈수, 이제 사업 잘 안 되는 대표님들은 공통적으로 좀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보이는 거는 너무 서비스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처음에 이제 본인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매출을 계속 늘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매출을 늘리려고 하다 보면은 기존 사업에서도 캐파가 아니면 한계가 보이는 때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맹목적으로 우리 고객이 뭐 이것도 해달라 그랬어, 저것도 해달라 그랬어, 이것도 팔면은 뭐 매출이 더 나올 것 같은데 난 욕심이 생기면서 계속적으로 서비스 범위도 늘리고 고객군에 대한 타겟 범위도 늘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뭐가 문제냐면은 다른 회사 대비 내가 다른 제품 대비 차별점이 없게 돼요. 차별점이 없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같은 시장 안에 레드오션 안에서 빡센 경쟁을 하게 되고, 이 경쟁의 종착지는 뭐냐면은 그냥 엄청나게 저렴하게 파는 거, 가격 경쟁, 혹은 아니면 미친 듯이 마케팅 비용을 쏟는 거, 마케팅 경쟁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자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예시 같은 게 있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진짜로 좀 망한 사례가 있나요? 일단은 제가 망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해산물 사업을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러시아에서 곰새우랑 킹크랩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판매를 했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러시아에서 판매를 하다가 한국으로 수입을 한 거죠. 근데 처음에 한국에서 곰새우를 팔 때는 사실 매출이 괜찮게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게 팔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영원한 제품과 영원한 서비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급해져가지고 해산물이랑 범주 내에서 다른 것도 내가 소싱해서 팔아보자 해가지고 아이템을 늘렸어요. 전복도 팔고 생선도 팔고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결국에 제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이 샵은 품질 좋은 새우를 먹기 위한 해산물 판매 스토어가 아니라 그냥 해산물 전반적인 스토어가 돼버린 거야. 잡다구리한 해산물을 파는 가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고객분들이 왔을 때는 여기는 왜 똑같은 것 같은데 더 비싸지? 혹은 왜 여기 똑같은 것 같은데 굳이 여기 사야 되지? 라는 차별점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결국에는 경쟁사는 가격 경쟁을 하게 됐고, 가격 경쟁에서 사실 유리한 업체는 돈이 많은 업체예요. 저는 경쟁사보다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망하게 됐고, 제가 가장 큰 사례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컨설팅해드리고 코칭해드리는 고객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은빈 대표님도 같은 경우가 있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저도 초반에 이제 준호 대표님한테 컨설팅을 맨 처음 받았을 때 김밥천국 이야기,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주세요. 그때 이제 은빈 대표님이 가격표별로 해가지고 뭐 영상 편집, 영상 촬영 되게 많은 서비스 항목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디블러 핵은 사업 기획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에 특화된 어떤 커스터마이징된 브랜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제외하고 많은 것들에 이제 매출을 좀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회사는 그러면 브랜딩을 하는 거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핵을 가지고 있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저는 김밥천국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요. 김밥천국에 가면 그렇잖아요. 메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먹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설렁탕이 먹고 싶어요. 근데 옆에 김밥천국이 있고 설렁탕 전문점이 있어요. 김밥천국의 설렁탕은 8,000원이고 설렁탕 전문점은 12,000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설렁탕 먹고 싶을 때 어디 가세요? 김밥천국이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긴축재정이신 거고요. 우리는 대부분 솔직히 2,000원, 3,000원 더 보태서 설렁탕 전문점과 설렁탕 먹지라고 하고 설렁탕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본질적으로 엄청난 맛의 차이라든가 엄청난 품질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처음에 기업의 규모가 작고 우리가 아직 전문성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라면은 일단은 작은 분야에서 내가 1등이 되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분야에서 내가 1등을 하고 아니면 이 분야에서 내가 인지도가 쌓였을 때 그 이외에 사이드 분야를 조금 더 키워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제 생각에 사업의 성공 확률을 굉장히 높이고 생존 확률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맨 처음 컨설팅 했을 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당시에 제가 정말 1번부터 한 50번까지인가? 맞아요. 저 어질어질했어요. 이거 어디부터 해야 돼? 제가 파워 J여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를 짜서 내가 며칠 밤을 새서 이걸 만들어 왔다 했는데 딱 김밥천국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 솔루션 때문에 사실 저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 집중력을 여기다가 넣으니까 딱 브랜드 구축과 브랜드 설계에 대해서 포지셔닝을 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망하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시장을 너무 크게 잡았다. 이게 원인이고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이 브랜딩의 이제 본질이라고 한다면 어떤 제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본질과 아이템이 좋더라도 알려지지 않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알려지고 유입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보통 마케팅을 많이 하죠. 그리고 광고비를 많이 태웁니다. 근데 전략 없이 그냥 내가 돈만 쓰면 마케팅이 되는 줄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마케팅 대행사에 맡긴다든지 혹은 내가 마케팅 대행사 맡기는 돈도 아까워 그냥 내가 광고비를 태울게 해가지고 뭐 네이버나 인스타에 광고비를 이렇게 돌린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사실 좋은 성과가 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계속 여기서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돈을 계속 태우다 보니까 이거 효과가 없네 그러면 일단 돈을 쓰지 말자.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에 뭐가 문제인지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사업의 유기적인 전략을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렵더라고요. 미래도 좀 어렵고 현재도 좀 어렵고.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데 그러면 마케팅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가 진짜 막막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 영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컨설팅을 해주고 계신데 마케팅을 해야 될까? 뭐 영업을 해야 될까? 그리고 동시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어떤 판단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사실 저는 이제 B2C보다는 B2B 위주로 하는 이런 영업 세일즈 그 위주로 이제 컨설팅이나 코칭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실제로 영업도 같이 다녀드리고 있어요. 어떤 클라이언트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영업과 마케팅은 사실 떼야 뗄 수 없는 존재긴 해요. 잠재 고객이 마케팅을 통해서 유입이 되면은 그거를 잘 숙성시켜가지고 영업 단계에서 이분들하고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은 사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B2B 기업이다라고 하시면은 사업의 단계별로 봐야 된다고 봐요. B2B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고객이 아예 없다. 그러면 거기서 마케팅에 대한 힘을 많이 쏟아도 큰 효과를 얻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케팅의 범주에 들어가려면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게 명확하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하면 되는데 서비스를 한다. 우리는 어떤 에이전시를 한다. 아니면 또 어떤 걸 도와주는 어떤 무형의 가치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우리 레퍼런스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 서비스 기반의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먼저 영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명의 고객을 만들어서 그 고객의 레퍼런스랑 그 고객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러면 이제 2명이 쉬워져요. 그렇게 2명을 만들고 그렇게 3명을 만들고 근데 이 돈을 많이 안 받아도 돼요. 사실 만약에 레퍼런스가 아예 없다면 무료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3명 정도 만들어서 고객 후기도 만들고 내가 고객 경험이 생긴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소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B2B 영업의 어떤 서비스 무형의 가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영업과 마케팅에 집중을 한다. 그게 초기 단계다라고 하면 영업을 먼저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유기적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마케팅을 놓으시면 안 돼요. 이 마케팅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서비스와 어떤 후기와 이런 것들을 어떤 소스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전략 설계가 미리 사실 필요한 거죠. 영업에 대해서 초반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 영업을 해야 돼 라고 엄청 강조를 하셨었는데 영업을 해야 돼 라고 했던 이유와 좀 제안해 주셨던 방법을 대표님들께 같이 공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디블러는 아마 이미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아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디블러는 사실 그 알려지게 된 계기는 마케팅 덕분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스스로 퍼스널 브랜딩을 잘 하셨고 컨텐츠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블로그 운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디블러를 찾았을 때는 이미 인바운드라고 하는데 인바운드가 뭐냐면은 고객들이 이제 먼저 문의가 들어오는 영업 형태라고 보면 돼요. 먼저 이렇게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했지만 이게 고객 문의가 많을 땐 또 많은데 없을 땐 또 없어요. 이거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는 상태였어요. 만약에 그냥 내가 앉아가지고 고객만 한없이 기다린다면 낚시처럼 언제 잡힐지 모르는데 사업을 하는데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모든 고객이 되진 않잖아요. 그랬을 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은 잠깐 이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놓친 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은 사실 고객으로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들었던 솔루션 아마 웨비나 솔루션 아마 들었을 거예요. 기존에 이제 연락이 되다가 안 되던 고객들, 놓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싹 그분들한테 연락을 돌려서 우리 웨비나를 한번 해보자. 컨텐츠가 엄청 유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궁금해하거나 가려운 부분을 좀 우리가 알려드리자 해가지고 웨비나를 진행을 했었고 그 웨비나를 통해서 또 세미나로 연결을 시켰었죠. 네. 오프라인 세미나로 연결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걸로 이제 결과를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한 번 경험을 하면 이제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제가 네, 조금만 네, 도움을 드리고 조금만 옆에서 해드려도.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때는 무슨 웨비나야. 내가 무슨 세미나야. 이런 압박감도 있었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압박감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다음 달에 고객이 없으면 어떡하지? 어떤 달은 갑자기 예약이 싹 다 취소가 되고 어떤 달은 막 몰려서 일을 다 못 받고 이렇다 보니까 이 고객의 어떤 시간이 저희가 이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영업을 하면서 그 부분이 진짜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은 제가 혹시 헷갈리실 분들을 생각해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B2B 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초창기에는 일단 영업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 사례 딱 3개만 만들고 나서부터는 마케팅도 해야 됩니다.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인바운드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이 인바운드 활동,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잠재 고객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결국 이 고객이 100% 우리 고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잠재 고객을 또 잡고 이분들을 또 우리의 바운드 안에 두기 위해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그러니까 영업과 마케팅을 병행해가지고 유기적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네. 사장님들이 망하는 이유 하나만 더 꼽자면? 사장님들이 너무 바빠요, 진짜. 안 바쁘신 사장님들은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바쁜 이유를 돌이켜보면요. 사장님이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영업, 마케팅, 세일즈, 거기에 심지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 일을 하고, 직원 관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내 내부적인 이 회사 안에 어떤 시스템, 혹은 이 사업의 방향, 이런 거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냥 계속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가라앉는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자기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진짜 어려운 일 같고,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다른 대표님들한테도 제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고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있고, 대표님하고도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침마다 한 3시간 떠드는 것 같아요. 너무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 사장님들이 말씀해주신 문제들을 이제 갖고 싶어서 갖는 거나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왜 공통적으로 좀 그런 문제들을 갖게 될까를 조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죠.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자기 사업을 하면서 자기 사업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네? 어느 부분이 걱정이네? 라는 어떤 우려 같은 거는 내가 은연중에 아니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고는 있는데, 어느 지점을 개선해야 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많은 분들하고 교류하시면서도 사실 그 갈증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어떤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AI 스타트업 대표님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S대 뭐 AI 전공하시고 서비스 출시 3개월 만에 2.5억 매출 만드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초창기에 저랑 같이 사업 아이템에 대해 얘기할 때, 아이템은 제가 봤을 때 명확해요. 근데 이 아이템을 누구한테 팔아야 될지, 어떻게 좁혀야 될지, 시장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뭐 나는 마케팅을 해야 될지 영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설계가 필요했었거든요.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AI를 활용한 챗봇, 그러니까 AI를 활용해가지고 정보를 이렇게 탐색해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우린 여태까지 보통 이제 챗봇이라 그러면은 CS 하시는 분들,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어떤 고객 응대에 많이 썼었는데, 기업 내부에서 쓰는, 우리 내부 용도로 쓰는 AI 챗봇으로 포지셔닝을 하자라고 했었고, 지금 그걸로 해가지고 신사임당님 아마 다 아실 건데 비즈니스 PT에서도 쓰고 있고, 자동차 부품 만드는 기업에서도 지금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분이 똑똑하지 않아가지고 자기의 비즈니스의 어떤 모델을 못 찾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다 보니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생긴 거죠. 자기 사업을 스스로 보기가 힘들다는 게 이제 공통적인 문제점인 것 같고, 저도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럼 좀 객관적으로 보려면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자기 안에서만 갇혀서 사업을 하면 좀 많이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랑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 모임이나 아니면 나보다 좀 더 레벨이 높은 그분들한테 가서 조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알고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교육이 있을 거예요. 뭐 책도 읽어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계속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준호 대표님도 지금 본인의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기 사업에 대해서 객관화를 했을 때 네. 나도 이걸 못하고 있었네? 하고 있는 게 좀 있으신가요? 저도 어떻게 보면 갇혀 있었던 거죠. 모르고 있다가 은빈 대표님 만나고 알았어요. 저는 제 스스로 저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 유튜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긴 한데요. 요즘에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좋은 제품 많고 너무 좋은 서비스 많고 인터넷 치면은 그냥 천지 삐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굳이 디블러를 찾고 굳이 코어비를 찾고 아니면 굳이 우리가 뭐 애플을 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이제는 제품 하나로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의 어떤 이야기, 대표의 이야기, 이거에 대한 이 이야기와 스토리의 감동, 그 다음 이거에 대한 진실성을 느끼고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알면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서 활동을 못했던 거죠. 나를 드러내는 걸 너무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좀 알고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직 모르겠는데 이제 해봐야죠 이제 뭐.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왕 우리를 드러내기로 한 거, 네. 얼굴에 철판 깔고 네. 대표님을 만나고 싶어. 네. 그러면은 어떤 곳을 통해서 대표님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는 건 사실 너무 쉽긴 한데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민 대표님 가장 빨리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